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백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급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두병원 배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앉으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 건강 얘기가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특히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무릎 관절이 단순히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가능한가요? 예, 무릎 관절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 이렇게 세 가지 뼈가 주변에 인대, 물렁뼈, 연골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구부러지고 펴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단순히 굽혀지고 펴지는 것 이외에도 커플드 모션이라고 이제 신전 굴곡,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부르고 구르고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롤앤 글라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또 회전 운동을 합니다. 수평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회전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자리에 안 있고 변해요. 글라이드하고 이렇게 굴러갔다가 미끄러졌다가 회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계로 만들어내고 재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절이죠. 항상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도 자꾸 쓰다 보면 오래되면 좀 낡고 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가 무릎 관절이 평생 고장 없이 저도 아프니까 참 평생 고장 살 수 있는지 어느 시기가 되면 무릎 쓰임을 다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일정하게 되게 평균적으로 몇 살에 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확률적으로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살에는 대충 평균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진 않고 이제 과체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노동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강한 노동을 하는가. 고되게. 그리고 좌식, 입식, 와식 이렇게 우리 생활이 있죠. 우리나라 17세기부터 온돌 보급되면서 의자에 앉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바닥에 앉게 되니까 양반다리하고 쪼그려 앉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력을 높입니다. 무릎에.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당뇨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같은 게 여자분들한테 폐경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연골하골이라는 게 상합니다. 그러면 연골이 같이 내려앉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다 있습니다. DNA라고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의 자연 수명이 보통 38세라 그럽니다. 이렇게 옛날에 원시인들이 대개 다 38세 되면 평균적으로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럼 그 일찍. 이후에는 와. 우리 몸의 관절뿐 아니라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게 심장, 폐 이렇게 이제 생명 유지 장치가 장기가 유지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제 한 50쯤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또 훨씬 여자들한테 또 많이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식, 좌식 생활 이런 데 익숙해져서 무릎 자체가 이렇게 휘는 오다리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그럼 무릎 한쪽만 로딩이 가서 한쪽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릎 건강이 이제 노후의 삶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건강 상태로 날씨를 좀 예측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예. 쓰시면 곧 비가 올 것 같다. 또 쌀쌀할 때 더 아프다 하는데 예. 날씨하고 그 무릎 통증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 진짜요? 이제 이게 무조건 이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배워 보면 비가 올 때는 상승 기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공기가 쫙 올라가는데 땅바닥에는 그럼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저기압이 돼요. 예. 네. 우리가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선에 이 기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는 풍선이 부풉니다. 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혈류도 안 가고 부으니까 자극돼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가 올 때가 되면 무조건 아픕니다. 우와. 귀신같이 알아맞추십니다. 어머. 100% 맞춥니다. 그리고 햇빛을 못 보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고 세로토닌이 크게 그 엔돌핀처럼 통증 자체를 조절해 주진 않지만 이게 호르몬 중에 지휘자라고 불릴 만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이런 거 확 줍니다. 햇빛 못 보면.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관절 자체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데 기온이 떨어져서 차가워지면 근육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떨어집니다. 통증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해가 비가 올 것 같다. 무조건 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요? 느낌이. 아프세요? 어쨌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게 무릎 관절염인데 어떤 질환이고 주요 증상은 또 어떤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관절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거기에도 이제 인대, 힘줄, 반월상 연골판, 물렁뼈, 연골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 얇아지면서 균열, 변형, 그리고 염증, 부종, 통증 이런 게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당길 때 아프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병원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오셔서 무릎 아파요. 한번 쪼그려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압력이 3배에서 한 많으면 6, 7배까지 높아집니다. 한 5배 보면 됩니다. 압력이 높아졌을 때 아프냐 물어보면 아프다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쪼그려 앉아서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면 큰 문제 아니고 간단한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대개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를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오르막 내리막에서 아프다, 무릎에 붓는다 이렇게 하면 증상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맞고 그냥 연골이 딸거나 이런 연골하고 물렁뼈하고 다릅니다. 연골은 뼈에 붙어 있는 우리 닭 먹으면 매끈매끈한 거 있죠. 어른보다 900배 매끈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 안에서 막 미끄러집니다. 이게 연골이고 반월상 연골판 물렁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 식당에 가면 도가니탕 먹죠. 몰랑말랑한 거. 예. 그게 반월상 연골입니다. 이게 찢어지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상해 있고 이런 거는 꼬매면 해결되니까 내지는 뭐 많이 찢어져 있어서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살짝 갈아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릎 연골에는 아픔을 느끼는 그 신경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신경이 맞습니다. 없으면은 네. 그 통증을 못 느낄 텐데 우리가 아프잖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무릎의 연골 자체는 이제 통증 신경 그러니까 너파이버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연골 하골,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에는 뼈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경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골 하골이 벗겨지면 연골 하골이 드러나서 그게 손상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 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골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연골하고 골하고 같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돼가 뼈가 노출되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통증이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염증성 변화로 물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연부 조직에는 다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무릎 관절염에 우리가 이제 퇴행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붙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젊은 층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여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젊은 층에 많이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젊다고 해서 20대, 30대는 아니고요. 예, 그럼요. 우리가 느낄 때 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특히나 20대, 30대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 뭐 자주 인대가 터지고 이래서 후회 상승 관절염 오는 20, 30대 이외에는 보통 젊은 층에 나타나는 관절염 40, 50대 얘기하는 겁니다. 40, 50대가 이제 그 65세 이후로 관절염 많이 생기니까 그 전에 온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특히나 막 20대, 30대 관절염이 왔다면 그건 대개 다 세균성 감염이나 아니면 후해상성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기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무릎 관절염 진단 검사 중에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검사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뼈를 보려면 주로 이제 CT 검사를 하는데 또 무릎 관절염은 CT보다는 MRI 검사가 더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환자분이 처음 오면 어떻게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게 이제 병력 청취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서 무릎을 만져보고 맥머레이 검사하고 무릎을 돌려보기도 하고 당겨서 보기도 하고 좌우로 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만져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실에 가면 엑스레이실에 베드가 이렇게 누워서 찍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누워서 찍는 경우가 많고 이제 누워서 되게 찍는데 이게 관절이 체중 부하를 받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두께로 좁아져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서 다시 찍습니다. 서세요. 이래서 찍어보면 이제 관절 간격이 누워 있을 때는 이건 정상, 집에 가서 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서 찍으면 뼈가 뼈끼리 붙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연골 다 따른 거죠. 그래서 꼭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적으로 보통 우리가 CT를 찍으면 참 많이 찍죠. 어디 부러졌을까봐 찍습니다. 뼈를 봅니다, 보통. 물론 배나 장기 이런 거 보는 CT는 연부 조직도 보지만 보통 정형외과적으로 CT를 찍으면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개 찍는다. 그리고 MR은 연부 조직을 위해서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줄, 연골, 물렁뼈, 연부 조직이
손상됐는가 이건 CT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골 상했나 물렁뼈가 찢어졌나 이건 MRI로 촬영해서 알게 됩니다. 예. 그래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찍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렇게 관절염이 심한데 실제로는 아프지 않다, 참을 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될까요? 예. 오. 안 아픈 건 치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찰코 조인트라고 관절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안 아프다. 그럼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아프면 그때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관절이 엑스레이에서 엄청 망가져 있는데 안 아프다. 예. 가 있을 수가 사실 없고 어느 정도 망가졌는데 안 아프다. 그건 지내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아파지면 그때 치료하면 됩니다. 오. 제가 왼쪽 무릎이 일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쪼그려 앉거나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찌릿 시큼 이걸 느끼거든요. 예. 이 정도 이제 뭐 비교적 이것도 경증 단계로 앞서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치료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만약 엑스레이 찍어서 아무 문제 없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은 있다. MRI 찍어보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찢어지지 않아도 퇴행이라고 디제너레이션. 네. 우리가 재생되는 걸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죠. 재생. 이게 퇴행이라는 건 어떤 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된 쪽으로 가다가 다시 안 좋은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퇴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물렁뼈도 퇴행될 수 있고 연골도 퇴행돼서 벗겨질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심하게 아프지 않다면 되게는 이제 찍어보면 반월상 연골판이 퇴행된 정도입니다. 퇴행이 3기 이상 되면 그 파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바뀌고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퇴행인데 그 정도일 가능성이 많고 뭐 쪼그라져서 별로 안 아프면 되게 큰 문제 아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네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프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약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면 굳이 계단을 이용하기보단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원장님? 근데 이게 또 참 이렇게 어려운 게 네.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육이 발달을 해줘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관절의 통증에 버티는 힘이 약속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등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면 디스크 환자도 허리 별로 안 아픕니다. 무릎도 마찬가지. 허벅지, 종아리 근육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관절 좀 망가져 있어도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키워주는 게 좋긴 좋은데 예. 또 그거 하려고 또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예. 참 적절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게 어렵네. 적절한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일명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뭐 독하다,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뭐 연골 주사, DNA 주사 이런 주사 치료를 많이 좀 활용을 하던데 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스테로이드 이 약 없었으면 지금 못 고치는 병 되게 많을 겁니다. 무릎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부어있고 막 아프고 이런데 이거 집어넣으면 진짜 붓기 쫙 빠지면서 예. 확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거 자꾸 맞으면 쿠싱이라고 막 문페이스 얼굴 막 달덩이처럼 바뀌고 배가 나오고 막 당뇨도 악화되고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쓰고 뭐 어떤 분들은 1년에 2번만 써라. 뭐 어떤 분은 1년에 4번 이상 쓰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자주 쓸 건 아닙니다. 예,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무릎 안에 주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골 재생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윤활유가 들어가서 그 안쪽에 어느 정도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 어떤 액체가 윤활력을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NA 주사는 PDRN이라고 데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쪼가리 이렇게 이놈들을 쪼개가지고 성분을 만들어 놔서 재생은 뭐 조직 재생 옛날에 제일 처음에 이 약을 쓸 때 화상에서 피부 재생했었습니다. 재생하라고 쓰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연골을 재생해 주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수술 중에 연골 사화가 집어넣고 뭐 줄기세포 이식술 그다음에 뼈에 구멍을 내서 이제 연골 재생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관절 연골, 초자 연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음보다 한 900배 매끈매끈한 잘 미끄러지는 이 관절은 재생 안 됩니다. 안 되고 섬유 연골이라고 이제 그보다 약간 못한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연골로 재생해요.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골이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정도 1, 2, 3, 4가 있는데 네. 1은 약간 상한 거, 4는 하여튼 뼈가 뼈끼리 데일 만큼 다 망가진 겁니다. 이런 이제 그림에 보이는 이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1번, 2번 정도까지는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운동치료합니다. 그리고 좀 심하다 이러면 MRI 찍어보고 물렁뼈가 찢어졌으면 꼬매는 정도. 3번 정도인데 65세 넘었다. 그러면 인공관절합니다. 65세 이하다. 그러면 우야뜬동 관절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 관절 연골 일부가 깨졌을 때는 디디지 않는 앞쪽 연골을 떼서 끼워 넣어주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연골 자체에 구멍을 내 가지고 재생을 시킨 다음에 연골 사와서 이렇게 연골을 발라주는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다리로 다리의 변형이 왔다. 그러면 이제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뼈 자체를 펴주는 수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스테이지 마지막에 가면 도리 없이 그냥 인공관절 합니다. 요즘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이 도입되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나 내비게이션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 로봇 수술은 좀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공관절 수술이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변화 발전해 왔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병원 하실 때 그때 인공관절은 90도 이상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끝이었어요. 예, 되게 잘 된 수술이에요. 지금은 거의 끝까지 굽혀집니다. 이게 세상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수술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가지고 골순회정이라고 뼈 자체에 구멍을 내가지고 긴 쇠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에 해당하는 기구들을 박아가지고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내비게이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로봇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발전합니다. 좀 있으면 제가 할 일 없고 니는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기계가 다 할 테니까 니는 나가라 이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허벅지뼈, 정강이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절개 열고 들어가서 따듬어서 이제 인공관절 파트가 이렇게 놓일 자리를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예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 놓이면 예쁘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딱 몇 도, 몇 미리 컷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화면에 딱 나와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요 딱 나오는 거 더하기 로봇 암이 있습니다. 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정 각도로 쏘질 이렇게 이제 톱질을 하는데 일정 각도 이상으로 안 들어가고 안 빠지고 좌우 요동이 없습니다. 딱 무릎 고정된 상태에서 이놈이 딱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뼈를 뚫어가지고 뼈 골수강 내를 막 긁어내가 쇠를 집어넣고 맞추던 자 역할을 하는 이런 손상이라든가 인대를 많이 따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손상들이 생략이 됩니다. 되게 좋은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로봇을 활용하면 정확한 그 뼈 절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서 로봇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뭐 원장님은 아예 들어가지는 로봇의 역할은 없잖아요. 안 들어갈 수는. 제 생각에 한 20년 전 지나면 들어오지 마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제가 들어갑니다. 아, 네. 제가 할 일은 이렇게 정중선 절개 열어가지고 인대를 그 벌리고 전후방 십자인대 정리하고 반월상 연골판 정리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릎이 고정된 다음에 로봇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몇 미리 컷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2mm 잘랐을 때, 3mm 잘랐을 때, 뭐 5mm 잘랐을 때, 10mm 잘랐을 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제일 예뻐 보이는 각도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데는 째고 그 기계가 톱질을 하기 직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톱질하고 기계가 빠지면 이제 그 인공관절 파츠들을 끼우고 그리고 봉합하고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 물론 수술이니까 환자마다 예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아팠던 분들을 수술하니까 이게 수술 왜 하나? 아파서 합니다. 망가져도 안 아픈 사람은 수술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분들은 많이 아팠던 사람들. 네. 그래서
많이 아팠던 사람, 이런 사람은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게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아예 못 걷는 분이 오면 수술하지 말아 그래요. 예, 근육이 튼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 자체가 제가 항상 이 어른들 오시면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각도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20도, 30도 휜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해놔도 나중에 이게 교정 100% 안 되고 약간 휜 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좀 일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수술을 하고 나면 또 그 관리가 환자의 몫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재활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활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수술을 좀 잘해놓으면 수술이 잘 됐다. 이게 별로 재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굽히고 피고 운동하시는 거 몇 주 하시면 되게 나아지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 기계로 굽혀주고, 의사들이 지나가다 아이고 어머니 무릎 한번 굽혀 보이소 이런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가 이게 굽혀주고 이러면 그 안에서 되게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90도 이상 안 굽혀지는 굳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해놔도 각도가 안 나오는 그런 심한 분들은 이제 몇 주 몇 달에 걸쳐가 물리치료하고 기계치료주가 있어요. CPM이라고 기계가 무릎 굽혀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면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도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시기 같은 게 있습니까? 최적의 시기는 가능하면 늦게. 그런데 심장, 폐, 신장 이런 장기들이 문제가 안 되기,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통 65세입니다. 65세인데 65세 별로 안 아프다. 그럼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버텨서 마지막까지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75세, 80세, 뭐 요즘은 90세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너무 많으면 마취과 선생님들이 벌벌 떱니다. 무섭습니다. 이 심장이 멀쩡해 보여도 언제 갑자기 이렇게 안 뛰고 이럴지 모르니까 너무 늦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걸어 댕기고 놀러 댕길 수 있을 때 해야지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들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 비슷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저런 기저질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입니까? 불가능하다. 심장이 이제 한 번씩 오시는데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심장이 철사 막 이렇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감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심장 개용해서 심장 혈관 이식을 했거나 뭐 큰 수술하신 분. 네. 그렇게 이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몸 전체에 예를 들어서 PFT라고 이제 펄모널 펑션 테스트라고 보통 하지는 않는데 숨 잘 못 쉬시고 이러면 헐떡거리시고 이러면 내과에서 검사하고 오세요 하는데 이분은 뭐 폐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뭐 내지는 신장 홍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 이런 분도 다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결국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몸 상태다. 그러면 곤란하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그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 로봇도 맞습니다. 외과 수술 가운데 가장 먼저 또 도입이 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막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 서울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로봇도 종료가 서너 개 되는데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정평이 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 물건 모르면 그냥 괜찮다라고 돼 있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 이 참 이런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겠는데 환자분들한테 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고식적인 수술을 하고 뭐 내비게이션 하고 뭐 세상 자꾸 바뀌어서 로봇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사실 옛날에 무슨 책 보면 말콤 글래드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이런 책 보면 이 10,000시간 이게 하루에 3시간 하면 10년입니다. 하루에 10시간 하면 3년이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아주는 게 사실은 의사 지가 잘라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뭐 오시는 분 잘해드리고
그래서 최고로 잘 낫도록 신경 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무릎이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치료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더 악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요. 밤에 잠자는 것도 이제 수시해가지고 못 주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아가서 이게 뭐 발목, 골반까지도 통증이 동반되면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의와 상의 후에 필요하시다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연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